저는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그쪽에 편을 들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높은데 기대에 못 미쳐주는 보수 단체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언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두 사람도 보고 세 사람도 보고 10사람도 보다 보면 우리들이 한 얘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누군가에게 한번 전달이 될 거다. 이제 그런 기대 속에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런 뜻으로 우리 김용필 의원님을 모셔서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또 옛날에 안희정 도지사의 저격수라는 소문도 들었으니까 아마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모셔왔고요. 오늘 그 김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그 안희정 그 도지사 시절에 그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론 그 단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봤었을 때는 저 사람 저런 장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도의 인기 도지사 역할을 했지 않겠느냐.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 한다고 상대를 알아야 나도 어떤 전력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다. 그 상대를 모르는 사람한테 상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그 어드바이스 차원에서 그 사람의 장점은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김어준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교수님하고 대화 나눌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제가 여기 뭐 몇 차례 나오려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팟캐스트 그 진보주의자들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화두 저 화두 옮겨가면서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하고 우리 김용필 그 도의원님은 안희사의 어떤 정책과 행정 집행 이제 이런 부분에 도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하면은 되고 안 되고 하는 얘기를 사실 꼬집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별명이 나중에는 저격수로 나왔단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이제 정치를 그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겉은 정말 상당히 부드럽다. 그 겉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유화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자로서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이 갖춰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그 가치관, 그 뜻한 바가 분명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지금도 그 한 가지 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충청도의 대권 후보자가 안희정 전 지사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동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당은 저하고 이제 틀립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모든 것을 강하게 나가고 급히 서두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라면도 적당하게 물이 끓여져야 그 딱딱한 라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야만이 5분 정도 가야만이 맛있는 라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100도씨 라면을 갖다가 갑자기 끓이면은 그 맛있는 라면이 나오는 것이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가 정치를 그 펼쳤던 그 모습을 본받고 가는 것도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그 배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안희정 지사의 그 저격수라고 불렸던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뭐 원고를 이렇게 보거나 물론 미리 이제 준비를 하지만은 사실 이 방송도 지금은 한 그 일종의 카테고리로서 정해져서 국민들에게 자리를 잡은 것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도 이 내용 쓴 것을 좀 쳐다보고 싶어도 제가 쳐다보면은 보셔도 괜찮아요. 쳐다보면은 그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가능하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하나하나 씨를 끄집어내듯이 하려고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의 장점이 그거고 예. 뭐 있는 그대로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올 때까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막 이 얘기 저 얘기 옮겨가다 보면은 잠시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사라질 때는 이거를 바람만 불어서 날아가지만 않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유튜브의 장점이 참조를 제가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어준이가 이런 사람이었다. 진보 쪽의 언론인으로서는 정말 아마 섬기고 또 섬기고 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진보 쪽으로 봐도. 그러면 왜 안희정의 주변에 있는 진보와 김어준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안희정이의 마지막 안 좋았던 그런 사안들을 왜 못 지켜줬을까? 못 막아줬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흔히 세간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음모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모론이라는 것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청 내에서도 대청 노회 내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저도 그때 이제 의원 신분이었습니다만 이제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그 주변의 그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는 저쪽 보고 하셔도 돼요. 예,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권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대권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대권 도전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도지사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제 대권 도전을 생각을 가지고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 주변에서 본인의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의 참모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김어준 방송인 같은 그 경우는 역시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 그 참모들의 역할이 예를 들면은 뭐 낙곰수다 하면은 주진우라든지 이런 방송인 이런 분들 또 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혼자서는 어떻게 보면 딴지일보라든지 또는 그 딴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오세훈 시장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공격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공격을 갖다가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단한 또 기록도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기록.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살펴보세요. 예. 2022년도 12월 30일 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 다수당이 된 이후에 결국 김어준은 그 TBS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때가 뉴스공장인데 그 뉴스공장을 그만둔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겸손한 뉴스공장이다 해서 하나 유튜브 방송을 하나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제목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입니다. 겸손은 참 힘들죠.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달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김어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87만 명이 구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최종진 전 부총장님, 교수님 지금 구독자 8.7명도 안 돼요. 8.7명도 안 됩니까? 네. 이 사람은 87만 명이고요. 지금은 131만 명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또 뭐냐면요. 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후원금을 슈퍼
챗을 받았는데 요 일주일 동안 세계 1위 기록했습니다. 얼마냐? 1억 4,100만 8,845원입니다. 하루에 세계 1위 기록, 하루에 받은 슈퍼챗이 1억 원이 넘은 금액이에요. 그럼 보수에 있어서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그날 얼마에 썼느냐? 1,623만 9,263원입니다. 한쪽은 그 당일날 1억 4,100만 원. 근데 이거 누가 해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떤 영혼들이 와서 소위 얘기해서 귀신이 와서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야 그래 진보방송 살아야 돼. 맞아. 김어준 통해서 가야 돼. 아까도 안희정 말씀하셨는데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게 주변에서 지키고 했으면 오늘 그런 모습 없었겠죠. 없었죠. 철저하게. 그러나 김어준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흔히 보면은 결국 지금 단소리 쓴소리 이 유튜브 방송도 결국 아까도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저 안면도 창길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올 때 17,800원인가 버스 요금 내고 왔습니다. 그냥 안 태워주더라니까요. 버스비 못 드려.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수님 중요한 거는 방송국이라는 것이 갈 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중원 지방이 살고 충청이 살면은 나라가 산다. 이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교수님과 저와 이렇게 저희도 이런 썰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을 저는 구독을 해주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요 얘기를 듣고 최소한 더도 덜도 말고 100명만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1000명, 구독자 1000명이 생기고 그리고 4000시간 그 릴레이 그 시간이 진행되면은 이게 유튜브도 이게 결국 구글 통해서 돈이 나온답니다. 예?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저는 김어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SNS나 카톡, 단톡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선동, 선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저희 충청의 보수, 중도, 우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길은 이 소리를 듣는 시청자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때 단국대학교 우리 최종진 전 부총장님께서 나라를 위하고 공산화를 막고 나가는 이 길이 저는 길이 발전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저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최종진 교수님 친구분이신데 지금 연세도 그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방송 지금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노력봉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어준이라고 하는 진보 방송인이 바로 그런 길을 선구자적으로 개척을 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선가 또 이렇게 봤는데 이건 누구를 그 명예훼손 시키는 얘기도 아니고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그 살아가는 방법이 난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떠한 노력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한참 어려울 때 그 어떤 그 여성용 무슨 어떤 그 기구를 팔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보면 어떤 목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도하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실천에 옮겨진다. 그리고 또 요즘의 국민들은 또
대개분들은 그런 스타일로 방송을 하고 그런 스타일로 대화를 해야만 사람이 들어주거든요.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보다 말고도 꺼요.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잠깐 뭐 1초, 2초라도 들으면 또 그것도 연상해서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것도 들어주겠지 하는 이제 신념 가지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교수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타켓, 그러니까 김어준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어준을 그 중도 보수 우파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6월 그 1일인가 2일 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거기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뉴스에 잠깐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 그 가는 그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삼국지에도 보면은 이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간계. 그럼 거기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이뻐서 거기 불렀겠습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그 오나라 손권의 그 부하 중에서 주유라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적벽대전을 승리로 있을 때 제갈량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조조의 수군을 누가 지휘했냐면 채모라고 하는 그 형주의 출신 아주 수군 명장입니다. 근데 이 채모를 갖다가 결국에는 오나라의 주유가 채모가 있으면 조조의 수군을 격파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간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자기의 부하 채모의 목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조조가 하는 말이 앞불사 내가 결국 이간계에 당했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김어준의 유튜브 그 뉴스공장 겸손하지도 않는데 겸손하다 이름 붙인 그 방송에 보수 인사들이 가는 거는 저게 이간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중도 우파를 끌어들이는 그 선전용이지 그렇다고 그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그쪽으로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방송 아까도 그 여성용 속옷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딴지마켓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 단소리 쓴소리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좋아요 구독 이거 눌러 주실 거죠? 김어준의 딴지마켓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년 옷을 팔다가 썰을 또 팔아요. 썰을 라이브에. 우리 또 여성용 한번 또 팔아볼까 하면서 요즘 보면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합니다. 무슨 드라마 7시, 9시 연속극 보면서 손수건 하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요즘은 뭔가 핫한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죠. BTS 노래가 보면은 무슨 뭐 트로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이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BTS 보면은 알 수 있는 말인지 모르는 말인지 왔다 갔다 왔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거 말 따라가다 보면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미들 그냥 흔들어 제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는 생방송에 남성용 자켓을 파는데 이 옷 많이 만들지 말라고 했어. 이거 100벌만 이거 하라고 했어. 300벌만 하라고 했어. 내가 봐도 가격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이건 싸.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말이죠. 나도 한 벌 사. 나도 한 벌 사. 지금 이거 자켓이 두꺼운데 이걸 누가 입어? 놨다가 겨울에 입으면 되지. 그 정도로 그들은 뭉치는 거예요. 중도 우파가 그렇게 뭉칠 수 있습니까? 저는 단소리 쓴소리가 충청권을 넘어서 보수 우파에 아까도 저번에 안희정 저격수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김어준 저격수가 돼서 김어준의 진보 방송인도 때려잡고 안희정 세력도 때려잡고 그 충청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 그리고 충청이 더 이상 전라도 경상도 겹불만 세지 말고 그리고 충청도의 지도자 되면은 좀 선거 때 고생한 사람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챙겨주는 불법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가끔 말이죠. 정책 회의 때도 좀 불러주고 이거는 필요할 때 되면은 데려다 쓰고 끝나고 나면 나 너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눈치나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김어준과 같은 진보 방송인은
그들의 지지자들 속에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죠, 교수님. 저는 우리 김용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그 보수 쪽 언론하고 뭐 그런 걸로 하는 분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뭐 대담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느닷없이 삼각 팬티, 사각 팬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재밌고 좋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정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솜씨도 있고 또 그 사람은 뭐 털도 기르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맞는 사람이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스타일로 얘기했다가는 그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는데, 뭐 나온다고 해서 뭐 어렵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아닌데. 아니, 저희는 삼각 팬티 얘기는 하지 않아도 그냥 삼각 김밥, 예? 그리고 뭐 사각 김밥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요.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는 전혀 무슨 정치인들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도 그 느닷없이 뭐든지 무슨 뭐 연유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각 팬티 얘기도 하고 삼각 팬티도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도 그게 재밌고 필요한 얘기라고 받아주는데, 이 보수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 들을 줄도 모르고. 근데 교수님, 유튜브 방송은 재밌어야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구독도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공부할게요. 그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히틀러로부터 유럽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차 대전 승리 후에 그 처칠 경이 이제 수상이 그 의회에 가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유럽의 그 번영을 위해서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노동당의 당수가 처칠이 얘기만 하면은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를 치고 다 국유화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한 번은 저기 소변이 매려서 화장실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앞에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노동당 당수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소변을. 근데 그 노동당 당수가 뒤를 힐끔 보니까 처칠인데 옆에 빈칸이 있는데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노동당 당수가 일을 다 보고 처칠한테, 아니 처칠경 빈칸이 있는데 왜 일을 안 보고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예? 처칠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내 것도 국유화하자고 말할까봐 나 겁나서 옆에 칸 이용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정치도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가 딱딱하고 그리고 임기응변 대우도 못하고 뻣뻣하고 하면은 정치라고 자체가 국민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치를 희화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는데, 요즘 보면 정치가 국민들의 고혈압 향상을 위한 약국으로 가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사각 팬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결국 삼각 김밥 얘기는 하면서 또 처칠경 얘기를 하면서 이 유튜브 그 단소리 쓴소리가 이 김어준의 그 길, 그들처럼 가는 거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흡수해서 소화해서 잘 가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고요. 지금 이제 어디 시간은 약속하신 분 모시고 이렇게 긴 시간 더 정신없네요. 이제 재밌게 듣다가 보니까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김 의원님이 다른 장소로 또 이동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못 들어본 얘기 또 여쭤보고 싶은 얘기를 다 못 여쭤봤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여기서 대담은 또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그래서 김어준이 운영하는 겸손한 방송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 한번 결론을 내주시고 정리하시죠. 김어준 그 겸손은 힘들다, 이 뉴스 공장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그 발전을 이루고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에 대적할 만한 이제 그 방송, 그 보수 유튜브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물론 이념은 각자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이 경제의 그 흐름, 또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치의 역할이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그 단소리 쓴소리가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길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충신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에서 오늘은 김어준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충청남도 이선 도의원님이신 김용필 도의원님을 모시고 단소리 쓴소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가 질문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은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용필 의원님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자연스럽게 끝맺음을 못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서투른 점, 부족한 점 다 이해해 주시고 단 뭔가 해보려고 열정을 보태고 있구나 하는 것만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언사나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잘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조언을 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